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지난 12월 31일 고용노동부가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골라봤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맘때는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은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요. 작년 대비 불과 240원만 오른 것이라서 내년에도 최저임금 1만 원이 가능할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최저금액도 연동되어서 바뀌게 되는데요. 실업급여 최저기준액은 최저임금액의 80%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최저금액도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실업급여의 1일 최저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루 63,104원이 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요한 변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인데요. 급여 중에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모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은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전면 적용되면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산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분기별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지급되던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매달로 변경한다면 최저임금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던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회사에서 시도된다면 이 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됩니다. 이 6+6 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의 육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부모가 18개월 이내의 아기를 키우기 위해 동시에 또는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6개월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통상임금 100% 및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 11월 노알못 영상에서 설명드리고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산 보육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 있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요. 이것이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급여 실수령액이 증가하므로 급여 인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비과세 항목의 금액을 늘리기 위해 기본급과 같은 다른 고정급여의 금액을 줄인다면 이것은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두루누리 보험이란 직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국민연금의 경우 부담액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80%만큼 보험료가 차감되는 것은 비교적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월 급여 26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월 급여 270만 원까지도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포털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검색하면 신청도 매우 쉽기 때문에 회사와 소통을 하셔서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연령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6개월간 50만 원에서 90만 원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 중에서 청년 연령은 기존에는 18세에서 34세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2월 9일부터는 15세에서 34세, 그리고 병역 의무 복무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도 취업을 하지 못해서 구직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가능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매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를 살펴보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의 달라지는 제도는 읽고 나서도 좀 딱히 공유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때보다 유독 많이 답답해졌던 것 같습니다. 총 54페이지에 달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의 대부분은 산업안전 기준을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완화하거나 출산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보육 관련 비용을 일부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이나 장시간 노동 대책 역시 사업주에게 미미한 지원을 주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랜 기간 노동자들의 투쟁과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들은 빛을 못 보게 된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입법이 무산되기도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현재 국회에서 2년간 다시 법 적용을 유예하는 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년간 사진에 담긴 노동자의 표정은 내내 울고 있었다는 한 기자의 표현이 마음에 아프게 남습니다. 올해는 보다 많은 연대와 승리로 웃는 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길 빌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